우리가 한국과 비기다니. 김판곤 매직. 아시아 최강 한국과 무승부의 실시간 난리난 말레이시아 디귿디귿. 우리에겐 굴욕이지만 저들에겐 새로운 역사네. 대한민국 vs 말레이시아. 클린스만호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면서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는 종이 호랑이도 아닌 티슈 호랑이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카타르 아라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와 접전을 펼친 끝에 3에서 3으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인 한국은 107계단 아래인 132위 말레이시아와 엎치락뒤치락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는 대등한 승부를 펼쳐보였다. 클린스만호의 문제점은 어느 하나를 꼽아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산적하다. 수비는 허술하고 공격의 결정력은 낮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약속된 플레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해조 축구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미넨 등 공수에 포진한 월드클래스 자원들에게 그저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는 축구를 한다는 얘기다. 대회 현장에서 만난 외국 기자들도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위대한 눈으로 바라본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16강에서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말레이시아에 일부러 비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이겨 조 1위를 했다면 D조 2위인 일본과 16강 대결을 펼치는 대진이었다. 그러나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펼치게 됐다. 이란 매체 풋볼 아이네디 모함마드 자마니 기자는 한국이 일본을 피한 것처럼 보인다 면서 특히 세 번째 실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6실점했다. 준우승한 2015년 호주 대회 2실점와 8강까지 오른 2019년 아랍에미리트 UAE 대회 2실점, 위 전체 실점을 합친 것보다 2골이나 더 내줬다. 이들 두 대회에서 조별리그는 무실점으로 마쳤던 한국이다. 6실점은 이번 대회 16강 진출팀 중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최다 실점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자마니 기자는 클린스만의 한국은 인상적이지 않다.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때 한국은 무서운 팀이었다. 라고도 말했다. 선수단 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우승을 노린다는 한국이 공격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과 이강인을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뛰게 했다는 것을 위아하게 여기는 기자들이 많았다. 주전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전혀 안 한 것이 토너먼트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들에게 270분을 뛰게 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본 스포츠워치의 호시노 고지 기자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선택에 대해 우승을 목표로 삼은 팀의 감독이 한 선택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약 16강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는 질문에 호시노 기자는 5초 정도 고민하더니 일본이라고 답했다. 경기 스타일이 너무 개인 플레이에만 의존한다. 는 지적은 외국 기자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나왔다. 이는 감독의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으로 읽혔다. 다만 황희찬, 울버햄프턴, 이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16강전부터는 클린스만호 공격이 본래의 파괴력을 되찾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은 기자도 있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2차전에서 아예 명단 제외됐던 황희찬은 말레이시아전에서 후반 17분 교체 투입됐다. 말레이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하리마우 말라야의 베테랑 기자 탐붕펴오는 상대가 내려서는 경우가 많은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손톱 전술은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황희찬이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바깥 공간을 중심으로 프리롤을 소화하게 된다면 클린스만호의 공격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살라 없어도 돼. 토트넘이 보유한 비밀 무기.
토트넘 호스퍼에서 페드로 포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하메드 살라 못지않다는 평이다. 리버풀의 핵심이자 팀의 절대적 에이스 살라. 입단한 2017년부터 리버풀의 공격을 책임졌다. 지금은 팀을 떠난 호베르투 피르미노, 사디오 마네와 함께 마누라 라인을 형성하며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살라는 3시즌 동안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PL에서 존재감을 지녔다. 올 시즌도 활약은 꾸준했다. 어느덧 32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전반기 동안 20경기에서 14골 8도움을 몰아쳤고 엘링 홀란드와 함께 PL 득점 1위에 올라있다. 리버풀 역시 21경기 동안 승점 48점을 쌓으며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토트넘도 살라 못지않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주인공은 포로. 영국 풋볼 런던은 살라를 비롯해 가브리엘 제수스, 칼럼 윌슨은 팀이 패할 때 파이널 서드에서 덜 위협적인 경향을 보였다. 포로는 그에 비해 팀의 동점골이 필요할 때 훨씬 더 많은 기대 위협을 가져왔다고 조명했다. 이어 포로가 위치를 잃을 때 살라보다 더 많은 기회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골을 넣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공을 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로는 제임스 매디슨이 없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키커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출신 포로는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전 풀백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서 임대로 합류했던 초반에는 팀의 플레이에 잘 녹아들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전반기 동안 공수를 오가며 토트넘 공격의 원활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기록 역시 포로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포로는 리그 20경기에 선발로 출전했고 현재까지 7도움을 올렸다. PL 선수들 중 살라, 올리 와킨스의 8도움 다음으로 높고 키어런 트리피어, 페드로 네투와 나란한 기록이다. 3. 잘못했지만 사과하진 않겠다. 김민재 동료 얼굴 가격한 감독. 공식 사과 거부. 잘못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겠다. 독일 매체 빌트는 25일 한국 시간 레나드 비엘리차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전 퇴장을 인정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 하지만 르로이 자네에게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베를린은 25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뮌헨에 0에서 1로 패했다. 후반 1분 하파엘 게이루에게 선제 결승골을 허용한 뒤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후반 29분경에는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비엘리차 감독은 경기장 밖으로 나간 볼을 잡았다. 뮌헨의 볼이 선언됐고 자네는 볼을 받으러 비엘리차 감독에게 다가갔다. 이에 비엘리차 감독은 자네에게 공을 주지 않는 돌발 행동을 선보였다. 곧바로 자네가 비엘리차 감독에게 접근하자 비엘리차 감독은 공을 던져버린 뒤 자네의 얼굴을 밀쳤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비엘리차 감독은 다시 한번 자네의 얼굴을 밀어냈다. 이에 주심은 곧바로 비엘리차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비엘리차 감독은 남은 시간 동안 벤치에 앉지 못했다. 비엘리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자네가 먼저 나를 밀었으며 그에 따라 나도 반응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내가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이해한다. 우리 팀에 사과하겠다. 하지만 자네에겐 사과할 수 없다. 그는 나를 자극하기 위해 나에게 다가왔다 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자네 역시 경기 후 스포르트1과 인터뷰를 통해 나는 볼을 되찾아 빨리 공격을 전개하고 싶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거칠어졌고 비엘리차 감독은 내 얼굴을 잡았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네는 나는 그 상황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았고 당시에는 감정적이었다. 중요한 것은 뮌헨이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것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4. 5개월 만에 식스센스급 반전. 사고쳐 EPL에서 퇴출 오른쪽 화살표 라리가로 겨우 탈출 낭중지추 실력 오른쪽 화살표 스페인 최고 명문팀 이적 초읽기. 5개월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이 문을 닫기 몇 분 전에 극적으로 팀을 구했던 선수가 조만간 스페인 라리가 최고 명문팀인 바르셀로나 FC 2초 1기에 들어갔다. 정말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쫓겨났던 메이슨 그린우드가 반전의 주인공이다. 영국 더 선은 24일 그린우드의 바르셀로나 입성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꿈의 이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린우드는 2022년 1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후 기소 취하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소속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맨유의 미래로 칭송받았지만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뻔했다. 기소 취하 후 맨유로 곧장 복귀하려고 했지만 팀 내와 여자 선수들, 여론이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맨유 에릭 텐 하흐 감독은 그린우드의 복귀를 적극 추진했다.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를 이번 시즌 맨유 유니폼을 다시 입히려고 했지만 결국 여론에 굴복했다. 이때가 지난해 8월 21일이었다. 맨유와 그린우드는 서로 합의하에 팀을 떠나기로 했다. 맨유에서 퇴출은 곧 EPL에서의 퇴출을 의미했다. 이적 마감 시한은 약 10일 남았기에 그린우드 측은 여러 곳과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아 신세가 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라리가 헤타페였다. AS 로마, 튀르키예와 알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그에게 손짓을 보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헤타페로 이적한 것도 극적이다. 정말 이적 시장이 문을 닫기 몇 분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때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겨울 이적 시장 때까지 무적 신세가 될 뻔했다. 약 보름 후 헤타페 유니폼을 입고 맨유의 미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 16경기에 출전, 3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예전 기량을 서서히 찾아가자 여러 팀에서 그린우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중 한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였다. 더 선의 기사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시즌 내내 그린우드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르셀로나로 완전히 이적어 시키기 위해서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정말 5개월 만에 극적인 반전인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그린우드는 바르셀로나 이적이 꿈의 이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선의 취재를 보면 바르셀로나는 그린우드와 계약하기를 원하며 그도 바르샤 유니폼을 원한다. 다음 단계는 클럽들이 합의하는 것이다. 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수를 팔고 싶어 한다. 텐 하흐 감독도 이해했다. 모든 당사자가 오케이 했다. 고 전했다. 또한 그린우드는 계속해서 언젠가 다시 잉글랜드를 위해 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현재 그린우드는 라리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그는 헤타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것이 바로 바르셀로나가 그를 원하는 이유이다. 고 설명했다.